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평소에 감을 좋아하셔서 가을, 겨울만 되면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달고 부드럽고 또 값도 저렴해서 어르신들께서 간식처럼 자주 드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주 먹는 감이 사실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도 감을 워낙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꽉 막힌 듯한 폭통을 호소하시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감을 과도하게 먹으면서 생긴 위석, 즉 위 안에 돌 같은 덩어리였고 그 크기가 무려 5cm가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 천공까지 갈 뻔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달고 부드러운 감이 어떻게 사람의 위 속에서 돌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오셨다는 거였는데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공통점은 감을 매일 한두 개씩 꾸준히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감이 특히 노년기에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감의 숨겨진 건강 위험성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70대, 80대에게 더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꼭 피해야 하는 섭취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감을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감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감은 정말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한국인들이 가을에 가장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이고 특히 단감은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으로 굉장히 달콤하며 가격도 저렴해서 하나에 몇백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장점이 있는데요. 감 100g당 비타민 C가 약 80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오렌지보다도 많은 양이고 비타민O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으며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감의 문제는 영양 성분이 아니라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대량으로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덜 익은 감이나 떫은 감에는 이 탄닌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탄닌 자체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그 양과 먹는 방식이고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서 위 속에서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결합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감에는 불용성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장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탄닌과 함께 뭉치면 정말 위험한 위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위산 분비가 정상적이고 위 운동이 활발하며 소화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노화로 인해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젊을 때는 감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작은 양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의 이중성인데 적당히 먹으면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노년기에 과하게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석은 영어로 배조화라고 하는데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단단한 덩어리를 말하며 마치 담석이나 신장 결석처럼 위 속에 돌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위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식물성 위석으로 바로 감 같은 과일이나 채소의 섬유질이 뭉친 것이고 가장 흔한 위석입니다. 둘째는 모발 위석으로 머리카락을 삼키는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며 주로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고
셋째는 약물성 위석으로 특정 약물이나 칼슘제, 제산제 등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게 바로 감으로 인한 식물성 위석인데 2019년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위석 환자 중 약 85%가 감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공복에 감을 먹으면 빈속에서 위산과 탄닌이 바로 만나게 되고 위산이 탄닌을 응고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응고된 탄닌이 감의 불용성 섬유질과 엉기면서 작은 덩어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음식물의 단백질 성분이 더해지면서 덩어리가 더 단단해지며 마지막으로 위 운동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이 덩어리가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커져서 마침내 돌처럼 단단한 위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2주에서 3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단순히 소화가 좀 안 되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위석이 점점 커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식후 더부룩함, 메스꺼움, 속쓰림, 가벼운 복통, 트림이 자주 나오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명치 부근의 묵직한 통증,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 검은색 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출혈의 신호입니다. 후기에는 극심한 복통, 위 천공으로 구멍이 뚫리고 장폐색이 생기며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중기 증상에서 발견되어 정말 다행이었는데 만약 위 천공까지 갔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했을 테고 80대 노인에게 전신마취 수술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실제 의료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0년 한 대학병원에서 보고된 케이스인데요. 75세 할머니께서 3개월간 감을 하루 23개씩 드셨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CT 촬영 결과 위 안에 8cm 크기의 거대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내시경 수술로 위석을 제거해야 했는데 마취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겪으셨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하는데 3주가 걸렸으며 그 후유증으로 6개월 이상 소화불량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위석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이걸 장석이라고 하며 장에 걸려서 장폐색을 일으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장폐색은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과 함께 장이 괴사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위석만 문제가 아니라 감은 노년기 변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과일에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감은 정반대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탄닌 때문인데 탄닌은 수렴 작용이 있어서 조직을 수축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장에서 작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닌이 장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첫째 장 연동 운동을 감소시켜 장이 내용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둘째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변에 있는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며 셋째 장 점막 자극을 감소시켜 장 점막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배변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넷째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켜 유익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 근육이 튼튼하고 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70대, 80대는 이미 노화로 인해 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인데 노년기 장 기능 변화를 보면 장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물질 감소로 장 반사가 둔화되며 복부 근력 약화로 배변 힘이 약하고 타액과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며 약물 복용으로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등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감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1단계로 변비가 악화되어 3, 4일에 한 번씩만 배변하게 되고 변이 토끼똥처럼 딱딱해지며 2단계로 치질 및 항문 열상이 생겨 딱딱한 변을 억지로 밀어내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고 치질이 생기고
3단계로 장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변비는 장 근육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 악순환이 시작되며 4단계로 독소가 축적되어 오래된 변이 장에 쌓이면 부패되면서 독소가 생기고 이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5단계로 전신 건강이 악화되어 피부 트러블, 두통, 피로감,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아버지도 감을 드시면서 변비가 심각해지셨는데 2, 3일에 한 번씩만 화장실에 가셨고 그마저도 30분 이상 앉아 계셔야 했으며 배변할 때 너무 힘을 주시다 보니 치질이 생기고 출혈까지 있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변비약을 처방받았지만 감을 계속 드시는 한 약효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감을 끊고 나서야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는 건데 만성 변비는 대장암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왜냐하면 변을 보려고 너무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순간 뇌나 심장의 혈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는데 바로 감의 높은 당분입니다. 감은 정말 달콤한데 단감의 당도는 보통 1820브릭스로 이는 포도나 수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며 문제는 이 당분의 구성입니다. 감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 등 세 가지 당이 모두 들어있는데 특히 과당의 비율이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강하지만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른데 포도당은 혈당을 직접 올리고 인슐린의 조절을 받으며 전신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뇌와 근육의 주요 연료이지만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고 인슐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고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크게 안 올라도 간에서 지방으로 바로 전환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감 하나 약 150g에는 약 2530m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중 과당이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니까 과당만 해도 1015g 정도 되고 만약 하루에 감 2개를 먹으면 과당을 2030g 섭취하는 셈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 25g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과당이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나이가 들수록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근육량이 감소해서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인데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간 기능이 저하되어 간이 과당을 대사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췌장 기능이 약화되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감을 먹으면 단기적으로는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피로감과 졸음이 오며 갈증과 소변량이 증가하고 중기적으로는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며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고 지방간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이 진단되거나 악화되고 고중성 지방혈증이 생기며 동맥경화, 신장기능 저하,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당뇨병 환자가 감 하나를 먹으면 혈당이 평균 5080mg/dL 정도 올라가며 이는 식사 한 끼를 먹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는 위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인데 위절제술이나 위, 우회술, 담낭 제거술 등을 받으신 분들은 감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데 수술로 인해 위장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는 만성 변비 환자인데 이미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감을 먹으면 변비가 훨씬 심해지며 특히 일주일에 배변을 2회 이하로 하시거나 변이 항상 딱딱하신 분들은 감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는 당뇨병 환자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감 한 개가 하루 혈당 관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치아가 약한 어르신으로 치아가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분들도 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감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위에서 소화가 훨씬 어렵고 큰 덩어리 그대로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섯째는 신장질환 환자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감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소량만 드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면 첫째, 하루 최대 반 개에서 한 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절대 2개 이상 먹지 마세요. 특히 70대 이상이시라면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하며 감 대신 사과나 배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높이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은 절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고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산과 탄닌이 바로 만나 응고되기 시작하며 이게 위석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식사 후 12시간 뒤에 드세요. 셋째, 감을 먹기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최소 1컵 200ml 이상 드시는 게 좋고 특히 감 먹은 후 23시간 동안은 물을 자주 마시며 하루 총 물 섭취량도 1.5L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넷째, 떫은 감이나 덜 익은 감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데 탄닌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며 단감 중에서도 완전히 익어서 물렁해지기 시작한 것을 선택하시고 색깔이 진한 오렌지색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감을 먹을 때는 최소 20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는데 충분히 씹으면 소화가 쉬워지고 포만감이 높아져서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며 위에서 뭉칠 확률이 줄어들고 타액과 섞여서 탄닌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감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은데 노년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들을 추천해드리면 1순위는 사과로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탄닌도 적으며 당도도 감보다 낮고 2순위는 배로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갈증 해소에 좋고 소화를 돕는 효소도 들어있으며 소르비톨이라는 자연 완화제가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3순위는 블루베리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도가 낮으며 작은 과일이라 한 번에 적당량만 먹기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4순위는 키위로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C 함량이 높으며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에 탁월하고 5순위는 수박으로 수분 보충에 최고이며 당도는 높은 편이지만 수분이 90% 이상이라 실제 당 섭취량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면 78세 김 할머니는 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겨울마다 하루 2~3개씩 드셨는데 점점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셨고 위석이 발견되어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그 후로는 감을 완전히 끊으시고 현재는 사과와 배로 대체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82세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감을 자연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드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당뇨약을 계속 늘려야 했고 의사 선생님이 식단 일기를 보시고 감이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감을 끊고 제시도홍 계속 편집 나서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었고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 때문에 위석으로 고생하셨는데 위석 제거 후 6개월간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에 시달리셨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셨지만 그 후로는 감을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사과를 하루 반 개씩 드시면서 지금은 속도 편하시고 변비도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분간 감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감의 탄닌은 위석을 만들어 위출혈이나 장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둘째, 감은 변비를 악화시켜 노년기 장 건강을 위협하며, 셋째, 높은 당분과 과당은 혈당과 지방간 문제를 일으키고, 넷째, 특히 위장 수술 경험자, 변비 환자, 당뇨 환자는 절대 조심해야 하며, 다섯째, 먹더라도 하루 반 개 이내로 제한하고 공복을 피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감을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고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감을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황금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완전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며,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 반 개에서 한 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감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변비가 심해진다면 즉시 감 섭취를 중단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석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감 한 개를 덜 드시는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석으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변비로 치질이 생기시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의 시작이 바로 오늘 감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감을 너무 많이 드신다면 가족들이 나서서 말씀드리고, 대신 다른 건강한 과일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감이 좋다는 옛날 정보에 갇혀 계신 어르신들에게 최신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감을 드시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함께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아버지께서 위석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제가 미리 알고 말씀드렸더라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이나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가을에 감이 많이 나면 무제한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깝다는 생각에 매일 억지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웃이나 친지들과 나눠서 한 사람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은 냉동 보관도 가능하니까 한꺼번에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오랫동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냉동한 감은 반해동 상태에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맛있는데, 이렇게 드시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감 때문에 변비가 심했는데 끊고 나서 좋아지셨어요. 같은 경험담이나 감을 안전하게 먹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같은 질문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 채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감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 오늘 말씀드린 황금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선택부터 바꿔나가시길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